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쨌든 뭐, 지난주에, 그죠? 셀트리온이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아무튼 뭐, 또 올해 신재를 또 갱신하는, 그런 참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요일날 또 코스피 지수는 급등을 또 보여주면서, 뭐, 이번 주, 또, 미국도 금요일날 또 기술적 반등을 크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에서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죠? 속상하지만은 참고 또 잘 이겨내야 해요. 사실은 뭐 지금 이 금융시장이 주식시장도 뭐 미국도 우리도 엄청난 지금 힘든 그런 시장이지만 또 최근에 이쪽 보면 뭐 그 코인 시장도 그죠? 뭐 코인도 지금 뭐 참 난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좀 힘든 그죠? 그런 시기이긴 한데.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미국 시장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봐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셀트와 헬스케어 또 제약까지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좀 보면서, 과연 이제 지난주에, 수급, 그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수급 부분에서 매도의 주체가 누군지 또 그 주체들이 그동안에 셀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리고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상으로 한번 보면요. 거의 뭐 이 시점이 그죠. 아무리 주가가 뭐 밀어 제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또 가치와 그죠.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의 뭐 다 민접해 있으니까 또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또 부정적인 당연히 뭐 주가가 빠지면 또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지금도 그런 부분도 또 저는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요. 보면서 이번 주 우리 시장도 좀 전망해보고 또 거기에 맞게 어쨌든 뭐 셀트의 흐름도 좀 한번 전망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스닥이 지금 지난주 내내 흐르다가,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소폭의 상승, 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어제 금요일 날이죠. 3.82% 급등의 모습을 가져갔는데, 근데 뭐 특별한 후재가 있다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여전히 미국 시장의 악재 요인 자체는, 당연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 또 지난주에 이제 CPI도 PPI도 발표를 했는데 전달보다는 그래도 조금 둔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 경기 침체까지도 좀 많이 둔화해서 침체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가상화폐가 뭐 급락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또 금요일날 이제 5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미시간대. 그래서 여기 59.1로 예상치가 64.1이었는데 약간 둔화되는 그런 조짐이에요. 전달, 그러니까 4월달이 65.2였는데 당연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소비자들도 좀 움츠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지금 뭐 여전히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물가, 고물가 지금 이런 상황 또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까지 지금 급락을 또 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요동을 치는 이런 모습인데 해서 지금 험난한 시장에서 어쨌든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지킬 거는 지키고 또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금요일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기술적인 반등이죠. 제가 이제 계속 뭐 시황 부분에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지만은 11,200포인트 전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미국이나 이제 다른 뭐 일부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는 좀 지지되다,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맞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근데 셀트리온만큼은 그런 경우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이 셀트의 주식을 뭐 가지고 논다 볼 수 있는 거죠. 차트를 만들어 간다, 그죠? 자, 그런 무슨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셀트의 공매도라는 거, 그건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11,200대 일단 나왔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그죠? 목요일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금요일날은 반도체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반도체의 가격을 지금 뭐, 인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되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반도체,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9% 이상 급등을 가져갔죠. 애플도 아무튼 3% 이상, 테슬라도 한 5%에서 조금 진정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진정이 된다는 것은 다행히 이제 셀트도 금요일날 우리 코스피가 50포인트 이상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거기에 셀트가 이제 빠진 것이니까, 그죠? 또,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도 급등을 보여줬으니까, 이 분위기는 뭐 다음 주 초까지는, 다음 주에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셀트도 크게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이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보편적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12,300, 4,500, 그죠? 요 정도 부근까지 이겠죠. 그럼 다음 주에 그도 상황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뭐, 여기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여전히 미국도 하락 추세, 나스닥도 하락 추세고 다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자, 우리 시장은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살짝만 보면요. 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코스피가 아무튼 지켰어요. 그죠? 지키긴 했어요. 지키긴 했고 금요일날 아무튼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주가 이제 회복을 시켰어요. 2,600을. 그러니까 이 전후 6,600 전후 자체가 올해 어쨌든 뭐 저점이었는데 그걸 목요일 날 깼다가 금요일 날 다시 복구를 확실하게 시키는 모습이었고, 그죠? 다시 이제 복구를 했잖아. 연중 최저치 부분에서.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저도 기대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어제 어쨌든 셀트가 어저께 연중 최저점인 14만 7,500원을 깼었잖아. 그죠? 어쨌든 뭐 어제 종가가 14만 5천원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라고 그러다 자꾸 내일 아무튼 바로 그냥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간절히 아무튼 기대를 또 해봅니다. 힘들잖아요. 그쵸? 힘든 길을 걸어왔고, 셀트는 제가 시작 때부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힘든 주식이다. 그죠? 그러나 중장기 투자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 이제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자, 그래서 그걸 일단 수급으로도 확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제가 과거에 두꺼바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은, 그죠? 그런 게 주식시장이니까, 그죠? 지금 저도 이제 주말에 일부 이제 이쪽 관련 관계자들하고 이제,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몇 번 만나봤는데, 야, 진짜 뭐, 비트코인은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쪽도.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셀트 주식 보유만 하면 결국은 또, 그죠? 그러다 비트코인은 그냥 할 수가 있잖아. 상당히 페이지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다는 거. 자, 좀 뭐, 아무튼 힘들지만 힘내십시오. 자, 이제 우선 요 부분. 그럼 셀트가 그렇게, 여기서 안 될 주식이고, 다음 주도, 이번 주도 막 내려갈 그럴 사항인가? 그 부분을 수급과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적은 대충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중요한 포인트 부분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어쨌든 셀트리온이 1분기 매출은 나름대로 뭐 선방한 거죠. 이제 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뭐 진단 키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정도로 매출을 5,500억 발생시킨 거잖아요. 만약 그거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만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셀트니까 진단 키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뭐 다른 기업 같으면 여기저기 새로운 사업을 펼치려고 하겠습니까? 셀트니까 레키노나 가지고도 어쨌든 지난해에 돈 벌었고요. 그게 이익이 됐든 손실이 됐든 간에 그게 없었으면 그러면 더 매출이 떨어졌을 거고 영업이익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영업이익률 보면서 저도 불만이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몇 푼이라도 건져왔다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아무튼 5,500억인데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1,420억으로 23억이죠. 그 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이제 이 영업이익의 하락 부분에서는 뭐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다른 부분도 있겠죠. 지금 사실은 뭐 또 레키노나와 이쪽 그 칵테일 부분의 육삼 해서 이제 흡입형 또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도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최근에 북한도 지금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또 우리가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기대감은 가지고는 있다. 그래서 흡입형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떤 셀터만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면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램시마 부분하고 또 어쨌든 뭐 진단키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케미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수익 구조도 더 낮은 또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뭐 레키노나에 대한 이런 또 R&D 투자 뭐 그런 부분도 약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고요. 뭐 2분기도 이렇게 될 일은 없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셀터의 이번에 그 제품을 보면 램시마가 27%, 당연히 뭐 미국에 지금 가격 인하를 하면서 확대를 시키고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이따가 이제 헬스케어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트룩시마가 12%.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싼 트룩시마, 마진이 비싼 트룩시마가 좀 적었다는 거죠. 그죠? 트룩시마 4분기부터 조금 미국의 가격이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뭐 이번 2분기, 3분기부터는 또 트룩시마 쪽이 좀, 그죠? 증가하면서 매출이라든지 뭡니까? 또 영업이익도 늘어가지 않을까 보여주고, 호주마도 여전히 6%죠. 그, 베그젤마, 이거는 이제 아바스틴인데, 아바스틴도 어쨌든 뭐 지금 올 연말에는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죠? 유럽이든 아무튼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미리 매출을 지금 박스시켜 놓고 있는, 당연히 허가 과정이 뭐 결과 당연히 허가 절차를 받고 있지만 허가가 나오는 건 뭐 당연하겠죠. 셀터니까. 그리고 이제 제약하고 케미칼 부분, 케미칼 부분도 뭐 18%. 그래서 여기서 진단 키트가 아무튼 22%. 요게 이제 영업 이익률을 좀 많이 깨먹었다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매출이 영업이익은 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보탰잖아. 영업 이익률이야 낮지만. 그죠? 이게 이제 저는 셀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타 부분에서는 뭐 일부 몇 개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기타 부분. 레키노나도 좀 팔려 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한 5,500원. 그래서 4분기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지난 1분기보다는 어쨌든 뭐, 컸고. 근데 1분기에 이제 컸는데 2분기, 3분기 좀 적었던 부분이 약간 있기는 했어. 그죠? 그래서 이번에 2분기가 또 뭐, 물론 중요할 수 있기는 있겠으나, 여전히 뭡니까? 그러니까, 이 2분기, 지난해의 2분기, 3분기는 그 트룩시마의, 그죠? 매출이 상당히 컸고, 근데 4분기에 이제 트룩시마가 3%밖에 안 됐거든요. 그죠? 1분기에 좀 늘어났죠. 2분기는 뭐 크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2분기부터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니까, 단 이제 진단 키트 부분에서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케미칼 이쪽은 좀 뭐 증가할 것이고, 또, 베그젤마도 아바스틴 이쪽도 좀 늘어나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주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셀터는 이제 헬스케어의 해외 매출이니까 그죠? 매출이니까. 그 이제 헬스케어 이게 잠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죠? 요 영업 그 부분이죠. 그 부분 지나간 것이니까. 여기 헬스케어구나. 자. 헬스케어에 이제, 어쨌든 1분기 매출이 4,157억이에요. 그죠? 4,100억. 이건 이제 전년비로 보면은 한, 16% 증가한 거죠. 전년에는 3,563억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가 헬스케어로 매출을 보내지만, 결국은 판매는 그죠? 어쨌든 뭐 헬스케어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헬스케어는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영업이익도 450억. 아무튼 뭐 전년 315억이었으니까 증가를 했고, 그죠? 매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 부분에서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자, 1분기 매출이 4,157억이었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 이쪽 램시마하고, 그죠? 인플렉트라 이가 이제 39%, 트룩시마가 이제 33% 매출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죠? 1분기.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그 허즈마도 한 10%.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가 10% 하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1분기에. 그래서, 램시마 SC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았지 않나. 그럼 2분기부터 증가가 좀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램시마 SC는, 올 상반기 2분기 정도까지는 어쨌든, 매출은 좀, 이쪽 셀트리온의 매출은 없지 않을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를 뭐 한, 6, 7천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재고를 그쪽에 빼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램시마 SC의 셀트의 매출이 좀, 발행을 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램시마에 대한 기대감은 또 허즈마도 이제 조금, 그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이고, 허즈마가 아니라 유플라이마, 2분기는. 자, 그래서 아무튼 매출 구조상은, 그죠? 구조상은, 나름대로 지금 뭐, 트룩시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룩시마가 조금 증가되는 또 이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북미 쪽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제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어쨌든 뭐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죠? 자, 그렇게 좀 4,150 토탈 중에서 북미 쪽에서 이제 이쪽 유럽이 54%고, 그죠? 미국이 이제 39% 많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1분기 지난해 전년 1분기에는 북미 쪽이 28%밖에 안 됐는데, 그죠? 1년 만에 거의 뭐 11%가 급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셀트에 있어서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차피 뭐 유럽은 전 세계에서 한 30% 조금 넘는 거니까 미국이 거의 뭐 한 5, 60% 차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거의 석권을 해놨고 미국을 지금 눈에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무튼 램시마가 지금 유럽에서는 52%예요. 그죠? 일본에서도 20%예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정체이죠. 뭐 50%니까 유지만 이제 하면 될 것이고, 일본도 약간 이 정도 부분에서 뭐 좀 유지엔 정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자, 미국의 이제 램시마가 중요한데, 미국의 인플렉트라가 시장 점유율이 28%예요. 그죠? 28%. 뭐 그 밑에는 뭐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바. 그죠? 그래서, 21년도, 그래도 지금 22년도 3월달까지 28%니까, 결국은 2020년도에 12%이기 때문에 28%면 2년 만에 급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보험 등재가 되면서, 그만큼, 이제 지금 등재된 게 두 개잖아. 어쨌든, 램시마하고, 인플렉트라하고, 이쪽에 트룩시마하고니까. 그래서, 이쪽은, 뭐, 올해도, 그죠?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도 거의 뭐 잘하면, 그죠? 한 35%, 40%까지도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엔 조금 약간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가격이나 부분보다도 뭐 약간 경쟁자 부분이 좀 올라오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쪽에. 그래서 유럽도 여전히 29%, 뭐 30% 내외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작년 4분기에 좀 떨어졌는데 모르겠어요. 그죠? 1분기에 좀 회복이 되었을지. 그리고 이제 미국은 여전히 이제 27%, 그죠? 또 처방액 기준도 27%죠. 그래서 미국도 여전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허즈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지금 뭐 계속 이제 정체,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유럽에서. 이것도 요 정도 유지만 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일본은 지금 53% 거의 급증을 보이고 있죠. 일본은. 그죠? 봐요. 이쪽 허즈마가. 그래서 유럽엔 정체, 미국도 거의 뭐 크게 그렇게, 그죠? 2%대니까. 약간 미국은 포기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일본이 그래도 선방을 해주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죠. 램시마 SC인데, 램시마 SC가 이제 독일이나 또 뭡니까? 그죠? 프랑스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독일이 21년도에 17%죠. 지금 이쪽 뭡니까? 14%, 그죠? 램시마 SC가.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4%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뭐 램시마도 지금 프랑스가 34%, 그죠? 인플렉트라가 26%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은 프랑스가 지금 보면은 이쪽에 램시마 직판 부분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램시마 6시가 이제 조금 독일이 14%로 조금 증가세를 확대하고 있는, 또 프랑스 빅5 쪽에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통과, 요거 쪽은 뭐 그렇게, 그죠? 이제 뉴플라이마는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판매하는데 고농도가 한 42%니까 이쪽 고농도에서 지금 셀트하고 이제 오리지널하고만 고농도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 그죠?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방이 붙은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제일 크죠. 미국 시장이, 그죠? 유럽이 한 24% 정도, 미국이 48%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은 어쨌든 미국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내년에 셀트가 5개 또, 제품이 출격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유통,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셀트가 어쨌든, 파트너사로 인해서 셀트, 물론 합병을 하면 더 좋아지겠지만은, 어쨌거나, 이쪽, 뭡니까, 파트너사의 마진이 35% 그죠? 정도로 나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하나둘 유럽에서도 세이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동남아나 이제 이쪽 남미 쪽이나 이쪽은, 직판 체제를 나가고 있고, 그죠? 그래서 2022년도에 한 30%까지, 그죠? 포트폴리오를 유통 구조를 그죠 확대할 걸로. 그리고 뭐 2025년도에는 지금 나와 있는 건 90%인데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죠. 어쨌든 이 부분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뭐 제품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수급을 빨리 들어갑니다. 자, 지금 수급으로 이제 중요한데 자, 수급으로 아무튼 금요일에 봤죠. 외국계가 16만 주예요. 그죠. 기관들이 26만 주예요. 그럼 결국은 누굽니까? 셀터의 주범은 누구죠? 기관들이에요. 어쨌든. 그죠? 기관들. 기관 중에서도 누구? 연기금이 14만 주를 팔았다고 그랬죠. 투신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연기금이 계속 팔면서 마지막에 금요일 날 주가 누르면서 팔아버렸고, 그죠? 외국계 16만 주인데 이거는 이따가 이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한창고가 금요일 날 매도가 19만 8천 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7만 8천 주로 신한이 제일 많이 매도를 했죠. 신한은 세트에서 그만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JP 모건이 5만 2천 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7만 9,900주 매도를 했는데 매수가 2만 7천 주니까 5만 9천 주. 그 다음에 골드만 3만 3천 주. 모간 스탠리 2만 5천 주. 그죠? 그리고 이제 부국도 뭐 장유 한 번씩 나왔었고, 유진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어쨌든 공매도 셀터의 이제 공매도 주 창구가 신한, 메리린치는 안 팔았어요. 그죠? 메리린치는. 아무튼 뭐, 골드만과 모간 스탠리는 이제 공매도와 연관되는 창구일 수도 있고, 그죠? JP 모건하고 신한은 금은머리 자연 창구니까. 그래서 창구 쪽에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그런 창구이고, 매수는 의미가 없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32만 주를 팔았어요. 꽤 많이 판 거죠. 그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32만 주. 기관과 외국인이 똑같이 32만 주 팔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연기금이 2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21만 주를 팔았으니까. 21만 주. 투신들도 한 9만 4천 주. 보험도 한 4만 주. 그러니까 뭐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서 나온 거.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뭐 지난주에 2만 4천 주 매수는 오히려 소폭의 우위이고 뭐, 그죠? 또 시장이 좋으면 그렇게 매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는 그래도 지금 외국계가 41만 주 매수예요. 4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제가 이걸 선정한 거는 3월 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블록딜이 있었잖아. 그죠? 테마스의 블록딜에서 4월 달부터는 그래도 여전히 지금 41만 주, 그죠? 매수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고. 기관들이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에 크게 좀 팔면서 기관들 매도 들어왔었죠. 15만 주 매도예요. 그 중에서 금융투자도 13만 주고, 연기금이 이제, 한 22만 주 정도 있다가, 그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때리면서, 연기금도 그래도 소폭에는 순매수예요. 그래서 3월은 뭐 계속 지켰고, 투신들도 순매수에서 돌아섰고, 매도를 하고, 보험도 약간 강매수에서
34,000주 매도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주.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중요할 수 있어. 외국계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기금이나 이쪽에 투신이나 보험이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매수 매도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빨리 반등을 하고, 그죠? 아니면 좀 뭐 늦게 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올해는 외국계 82만 주예요. 근데 이게 이제 140만 주대에서 82만 주니까 82만 주가 잘한 거죠. 그건 왜? 블록딜이 한 230만 주 나왔으니까 블록딜 매도가 거기에 비해서 뭐 양호하게 잘 되고 있다. 기관들이 이제 49만 주로 한 13만 주까지 줄이다가 이놈들이, 그죠? 지난주에 좀 팔면서 그것도 연기금이 15만, 그러니까 연기금이 순매수로 돌아섰다가 지난주에 이제 15만 8주 매도 들어왔었죠. 사모펀드 이니면 괜찮고, 투신도 매도 들어왔었고, 보험 10만 주로,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액티브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셀트의 이제 이 공매도 부분들로 굳이 본다면, 국내 기관들이라는 거, 액티브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쪽에 JP 모건이나 신한도 마찬가지로 검은머리 부분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절하게 골드만삭스, 메리린치 이런 쪽 활용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공매도 누적 잔고는요, 367만 주예요. 오히려 크게 줄어 있죠. 그죠? 불과 4월 말만 하더라도 뭐 400만 주대 초반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아무튼 최근에 주가가 또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공매도 잔고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니까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대차 잔고도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좀 줄었어요. 지난주에는. 그죠? 지난주에 줄어서 지금 1030만 주. 최고치가, 지난주 고점이 한 1049만 주였는데, 뭐 소폭, 그죠? 한 20만 정도 약간 감소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죠? 누적. 자, 신용은 뭐 여전히 주가 빠지는데 겁나는 분들이 없나 봐. 신용하지 마세요. 좀, 그죠? 신용. 큰일 납니다. 신용 큰일 나요. 셀트는 특히 더 그래요. 왔다 갔다 갔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5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셀트의 이제 수급 부분에서 제일 많이 판 창고가 누군가? 지난주 주가가 많이 신저점을 깼으니까 JP 모건이에요. 11만 주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한. 그러니까 JP 모건과 신한은 셀트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국내 창고로 한다면은 키움하고 미래셋 자전 창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거 검은머리로 보세요. 검은머리. 그러니까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JP모건과 신한. 아무튼 11만 주 지난주에. 그리고 골드만도 지난주 7만 5천 주. 이거는 약간 공매도 성격이라 볼 수 있고요. 그럼 모간스탠리도 2만 4천 주. 이것도 공매도 성격. 그죠? 그래서 여전히 지난주에도 공매도와 외국계 검은머리들의 흐름이었다. 볼 수 있고. 수급은 뭐 의미 없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4월 1일부터로 보면 셀트를 가장 많이 판 주체, 그러니까 블록딜 이후부터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DB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DB가. 여러분들 4월 1일. DB가 10만 주예요. 4월 1일부터. 그리고 UBS. 그리고 CS는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외국계라고 그랬죠. CS가 4월 1일부터는 7만 주. 그리고 다 국내, 뭐 자전, 유진 6만 3천 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샀느냐? 블록딜 이후에. 어쨌든 골드만이 23만 제일 많이 샀어요.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메리린치 10만 주. 모간 스탠리 8만 9천 주. 하나는 이제, 시장 조성자니까 파생 쪽 8만 2천 매수. 시티도 매수. JP 모간도 4월 1일부터는 매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올해 수급을 보면 여기서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올해 매수 1위야 당연히 NH인데 이거는 뭐 자사주니까. 신한창고가 25만 주 매수예요. 올해. 어쨌든. 메리린치 올해 23만 주 매수예요. 시티 16만 주 매수예요. JP모건 7만 주 매수예요.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올해 제일 많이 판 창고가 누굽니까? CS예요. CS. 42만 주예요. CS가 이제 블록딜 이후에 많이 좀 나왔었죠.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CS는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외국계 창고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내국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 KB가 24만 주 올해 제일 많이 팔았어요. KB는 뭡니까? 셀트리온의 KB가 아니고 셀트리온에 제일 처음 가 있는 국내 창고예요. 주주들이. 그죠? 자, 이쪽으로 갑시다. 이거 공부 잘 합니다. KB가 지금은 이제 현대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만은 KB. 그 다음에 DB는 뭡니까? DB는 마지막에 셀트리온 주주들이 간 창고예요. 자, 여기로 가서 우리 주주 한번 모아봅시다. 그죠? 20만 주예요.
그럼 올해 어쨌든 주가가 등락이 심하고 올 연중 최저치를 어저께 갱신을 했지만, 금요일날 갱신을 했지만, 누가 제일 많이 팔아요? 일반 주주들이, 셀트의 주주들이 다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주주들. 자전이 아닌, 그죠? 차명 계좌가 아닌. 자, 그 다음에 하이 투자증권도 14만 2천 주예요. 하이가 마지막에 같이 또 갔던 창고죠. 유진 11만 6천 주예요. 그러면 하이, 유진, DB, KB, CS는 외국계를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 창고 쪽이.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 하나는 10만 주. 그죠? 올해 제일 많이 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 고통스럽고 등락이 심하지만은, 그죠? 수급은 크게 변화가 없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어쨌든 뭐 조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중요할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래도 또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도 단기 또 기술적 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세트가 좀 밀릴 그런 공산이 커 보이지만, 오늘 수급도 안에 봤지만 내용이 누굽니까? 그죠? 그놈들이 그동안에 조금 샀던 걸 연기금이 다 엎고 있는 거고, 투신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이쪽에 모간이나 JP나 신한은 샀다 팔다 하는데 결국은 매수해 놓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굳건하게, 냉정하게, 그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참 괴롭지만은, 그죠? 저도 힘낼 것이고요.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씩씩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